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다른 어느 해보다도 더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불현듯 높아진 하늘과 형형색색 물들어가는 단풍이 어느새 완연한 가을임을 알리는 10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민의 어려운 점을 살피기 위해 민생 현장을 돌보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역대 최대 인파의 방문으로 이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대형 축제로 자리매김한 임실엔 치즈축제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하여 이러한 결실을 맺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오신 신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지역은 여름 내 지속된 폭염으로 벼멸구가 크게 발생해 우리 군 전체 벼 재배 면적의 약 42%인 1528헥타르가 피해를 입고 초토화되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위해 온 정성과 구슬땀을 쏟아부은 농민들께서 느끼실 허탈감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피해를 입은 농민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를 비롯한 임실군의 의원 모두는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피해 농가 전수조사와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 구축 등 사전 예방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건 심사와 함께 군정질문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이 있을 예정입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집행부 정책이 군민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집행부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지역의 중요 현안들을 국민들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국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의정활동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의 마지막 분위기 들어선 지금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여 한국 문학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려왔습니다. 우리 역사의 아프고 깊은 이야기로 우리 지역과 국가를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인간 존엄에 대한 울림을 주신 한강 작가님의 수상을 함께 축하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고 본회의를 의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임실군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341회 임시의 집회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은철입니다. 임실군의회 제34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0일 양주영 의원의 두 분 의원의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 및 위원회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10월 7일 김종기 의원을 포함한 3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접수되었고 10월 10일 김종기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같은 날 정의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임실군 갑질, 을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과 임실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김정음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임실군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5일 장정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임실군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 수정안과 임실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10월 14일 인구 감소 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포함한 2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양주영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주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장정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임실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신민 군수님과 공직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병충해가 기승을 부리며 우리 군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이 병충해 예방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이상기후 현상으로 우리 군에 대규모 벼멸구가 발생하여 우리 군 논 경지면적 3,666헥타르 중 42%인 1,528헥타르의 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1년에는 이삽도열병과 깨시무늬병으로 우리 군 논 경지면적 3,721헥타르 중 39%에 달하는 1,454헥타르가 병충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발생에 따라 복구 지원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2021년에 13억 원의 복구 지원금이 지급되었고 이 중 군에서 부담한 금액은 약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벼멸구 피해에 따른 복구 지원 금액은 벼수매 지원금으로 13억 원, 재난지원금으로 15억 원 등
총 28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 중 군비로 지원하는 금액은 벼순회 지원금 13억 원, 재난지원금 5억 5천만 원 등으로 총 18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벼순회 지원금 같은 경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으로 지급할 계획인데 10월 현재 기금액이 4억 5천만 원 뿐이어서 12월 추경을 통해 나머지 8억 5천만 원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병충해로 인한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병충해 예방이 충분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전북도에서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을 각 시군에 배포하였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벼 물바구미, 도열병, 벼멸구, 입진무늬 마른병 등에 대비하여 방제약품을 사전에 확보하고 공동방제로 효과를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도 지침에도 불구하고 벼멸구 방제약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농민 개인에게 방제를 맡기면서 병충해가 더욱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 군은 8월 20일경 벼멸구를 예찰하고 벼멸구 보안 방제 문자로 홍보만 했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공동 방제 사업이 끝났고 방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공동 방제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벼멸구 사태 때 우리 군이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충분한 수량의 방제약품 확보, 병충해에 대비한 예산 확보와 집행, 추가적인 공동방제 작업이 진행됐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날이 갈수록 농가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고령화, 인력난, 농자재 및 전기요금 상승, 농산물 가격 하락 등이 농민들을 옥죄는 상황에서 병충해라는 재해까지 덮쳐 농업과 농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1년과 24년 사례를 되짚어보고 병충해 예방 계획을 재검토하여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제산을 확대하고 병충해 발병 시 군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후 약방문식의 대처는 안 됩니다. 철저한 예방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임실군 의회 임시의 회기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근본 회기는 군정질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의 안전처리를 위하여 2024년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정흠 의원과 김왕중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임실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24년도 제2차 정례회기 중 임실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 선임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구성 결의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종료되는 날까지 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별로 질문 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우선하여 보충 질문 기회를 드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 질문이 없거나 보충 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들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 시에는 본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보충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앉아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신민 군수님께서는 본 질문 시에는 참석하셨다가 답변 요구 시에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주시고 보충 질문에 따라 다른 답변 종료 시까지 답변대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 후 보충 질문 답변까지 모두 끝나면 돌아가 착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는 전과 같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을 하실 의원님을 정일륜 의원님, 김항중 의원님, 김정음 의원님 이렇게 세 분 의원님으로 호명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일륜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장종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를 만들고자 7월과 11월에 제정한 여성 친화도시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인증에 관한 현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자 향후 계획 등을 묻고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여성 친화도시 지정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익산과 여수를 시작으로 시작된 여성 친화 도시는 매년 불어나 2024년 현재 104개의 지역이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여성 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공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성평등 정책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일상생활 단위에서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 인구 48%가 여성이며 2024년 116개 사업에 대해 710억 원의 성인지 예산을 세워 운영하고 있으나 여성 친화 도시의 핵심 사업인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은 38개 사업에 그쳐 전북 특자도 내 여성 친화 도시인 익산, 순창, 고창군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는 정부 지원이 없어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우리 군의 성인지 예산의 규모는 높아 지속적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대비 효율이 큰 사업들을 발견한다면 여성 친화 도시로의 진입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성 친화 도시는 여성만의 편의 증진에 국한하지 않고 약자에 대한 배려를 근본 이념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여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여성 친화도시 우수 사례집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우리 지역에 맞는 여성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마련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여성 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 공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24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에 도달하였고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군 또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0%에 육박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고령화가 진행되며 노인의 평안한 삶을 영위하는 방법 중 하나로 고령 친화도시 조성이 꼽히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는 2006년부터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를 추진하며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령 친화도시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 즉 전 세대가 다 함께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지향하며 외부 환경, 교통, 주거, 여가, 일자리, 사회적 존중, 의사소통, 지역사회 돌봄 등 8개 영역에 적합하여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을 시작으로 최근 김제까지 60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도시들은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로 비전을 세워 노인 복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고령 친화도시 1기, 2기 계획을 실행한 뒤 고령 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노인들과 어울려 사는 환경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됨에 따라 노인들이 생활 환경에서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교통, 공공시설,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령 친화적 환경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정부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상 토론회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공유형 노인복지주택, 어르신 스포츠시설 활성화, 의료 요양 서비스 강화 등
방안을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더불어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고령 친화도시에 대한 발판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선제적으로 고령화 도시 조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제341회 임실균의 임시 석상에서 주요 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10주년 기념 임실 NC 축제에 58만여 명의 최다 관광객이 대거 몰렸으며 치즈와 농특산물 등 매출액도 지난해보다 67% 증가한 24억 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완연한 가을을 맞아 국화꽃, 코스모스, 구절초 등 형형색색의 꽃들이 가득한 옥종호 붕어섬에는 지난 3월부터 어제까지 35만 4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한편 예년과 달리 야간에까지 오랜 기간이 기온이 높아 유례없는 벼물구 피해에도 농업체의 인정과 피해주사, 재난지원금 대책 마련 등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언제나 군정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 애써주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군정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일륜 의원님께서 여성 친화도시와 노인 친화도시 조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여성과 어르신 등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남다른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23년 7월에 대표 발의를 통해 임실군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군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전북연구원으로부터 여성 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평가지표 분석과 조치 방안에 대해 컨설팅을 받았고 현재 여성 인구 비율이 48.4%인 상황에 맞게 여성의 참여 확대와 활동 강화, 안전 증진 등 여성 친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 인구 비상 대책에 중점을 두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고 여성단체 활동 지원, 공동육아, 나눔터 등 여성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지정에 관련해서는 타시군의 사례와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방안을 찾겠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임실군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로 제정했고 어르신 복지 시책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복지 안전망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맞춤 복지 실현에 매진하여 효심복지 1번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께 이미용례를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목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강진면을 포함 5개 작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466명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349개 경로당에 급식 도우미를 배치하였으며 천원버스 단일 요금제를 시행하는 등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책들을 세심히 챙겼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 정책들을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정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에 적극 대응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 친화도시 지정은 세계보건기구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된 지자체의 준비 과정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건복지부가 2026년 이후 지정하기 위한 관계 법령 지침이 마련하는 대로 우리 군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일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답변 주신 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좀 더 나은 여성 친화 도시와 어르신 친화 도시 이룩하는데 조금 더 한 발 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정일륜 의원님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항중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황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 시간을 배려해 주신 장종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론이 현실이 되어가며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저출산 대책, 출산 장려 정책 등의 인구 정책들을 지자체에서 쏟아내고 있지만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옥스퍼드 대학 인구문제연구소가 예측한 소멸국가 1호는 대한민국이라는 충격적인 예측과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당장 임실군만 하더라도 2년 연속 합계 출산율 전국 2위를 달성했지만 정작 관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언제든 사라져도 놀라울 일이 아닐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조성하고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씩 규모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 위기에 최근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온 고착화된 양상의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자 대응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 기금은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정책 추진 여건과 함께 정책 수요를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하기 위해 자체적인 투자 계획서 수립과 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 기금은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정책 추진 여건과 함께 정책 수요보다 심도 있게 고려하기 위해 자체적인 투자 계획서 수립과 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분배되고 있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내 11개 시군 중에서 인구 관심 지역인 익산을 제외한 등급별 장수 144억, 남원 112억, 김제, 순창 각 80억, 우리 임실구를 포함한 정읍, 진안, 무주, 고창, 보안군이 각 60억씩 배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제출한 기금 활용 투자 계획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 관광, 산업, 일자리, 주거 등 3개 분야가 사업 건수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행 계획 평가 등 행정 주도의 단기적 성과에 지나친 비중을 두는
사업이나 하드웨어 사업 등에 치중하는 경향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내 인구 감소 관심 지역 11개 시군의 투자 계획을 보면 49개 중 37개가 타운 조성, 체험시설, 센터 건립 등으로 76%가 건물 짓기 사업에 투입되며 집행률 역시 시군별로 차이가 심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정책의 목적인 지방 소멸 대응하여 활용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에 본 의원은 군정 질문을 통해 향후 우리 군이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이슈되고 있는 활동적 노화 개념을 상기할 때 청년층에만 주목하기보다는 노인 연령층을 정책 수요 대상자로 함께 인식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 모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농촌 소규모화에 맞춘 노인 공동거주센터 등을 소규모 마을별로 마련하여 독거노인 관련 문제를 방지할 수 있으며 더불어 노인분들을 위한 교육 등의 맞춤 복지를 제공한다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출산 장려 정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여 지역 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을 타개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북 특별자치도의 합계 출산율은 0.817명으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현금성 지원보다 수혜자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여 주거 문제로부터 교육, 돌봄, 육아 관련 인프라 구축 등과 더불어 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앞서 말한 대상층에 모두 필요한 의료 서비스 확충입니다. 지역 소멸의 여파로 인해 관내 입원실은 전무후무한 상황에 그나마 있던 진료 과목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통해 열악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울주군은 장기간 지속된 응급의료 공백 해소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역 내 적자 병원을 군비로 매입하였고 60병상 7개 진료과 규모로 리모델링하여 26년 2월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원이 생기기 위해선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장벽을 넘어야 하겠지만 울주군의 사례처럼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사업비를 줄인다면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최근 정부에서 지역의료 정상화는 헌법적 책무라고 말한 만큼 지역 어디에서나 공정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역 소멸 위기 대응 기금을 활용한 군립병원 유치에 관한 용역을 수립하고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계획 등을 모색하여 임실군이 의료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이 투입된 지 3년 차인 지금 현실을 되돌아보고 앞서 말씀드린 제안 사항들을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하여 실시한다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효과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지방 소멸의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소멸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접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단순히 모방하고 참조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책 수요 그리고 정책 추진 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유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투자 계획 수립과 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지방 소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구 감소 위기 대응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항정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김항중 의원님께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행정안전부
기금 중점 투자 방향인 정주 여건 개선, 주거, 일자리, 보육 등 지역 정착, 그리고 특성화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사업 추진 지침에 맞춰 2022년부터 옥정호 한우 특화가리 조성, 관촌 오수 공공 임대아파트 건립,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을 포함한 기금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행안부 승인을 받아 2022년에 60억 원, 2023억 원에 80억, 2024년에 64억 원을 배분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노인 공동 거주센터 마련, 출산 장려 정책, 군립병원 등 의료 서비스 확충은 꼭 필요한 정책이며 저도 10분 공감합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활력 제고와 미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이 역점을 두고 있는 관광 활성화는 물론 복지, 출산, 양육, 의료, 경제 등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시급성, 재원 조달 능력 등을 분석하여 5년 단위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성과를 달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행안부 배분 평가 체계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최고 등급의 최고역을 확보하도록 더욱 집중하겠으며 아울러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에 적극 대응하고 공모사업이나 국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종합적으로 연관 사업까지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항중 의원님,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지금 12개 읍면을 좀 알게 모르게 돌아다니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우리 임실군이 자체적으로 재원 마련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3 그 산단 조성이나 아니면은 우리 중소기업이 유치가 좀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궁예정책으로 우리 임실군 신민군수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애쓰고 계신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활용 제도를 빨리 구축해서 우리 임실군의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궁예정책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감합니다만은 사실 그것보다는 지금 지방소멸 위기 대응 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2025년도 74억을 책정받았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용처에 맞게 지금은 SOC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임실 군민들이 생활의 역량에 맞게 그다음에 실수에 맞게 이런 사업 계획을 좀 작성해서 우리 임실군분들에게 행복 지수가 좀이라도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행정부에서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행정부에서 하시는 얘기가 상급 부서의 사회부장 협의회 의견을 받아서 이 사업 계획을 진행해야 된다. 단순 논리에 사실 그것보다도 신민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인정하시겠지만은 그보다 더 좀 더 한 발짝 우리 임실 군민들을 생각하신다면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SOC 사업보다는 실수에 맞는 실생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펼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해서 우리 그 출산 장려금과 그다음에 임실 의료원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이 제도를 다시 사업 계획을 작성하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우리 지방교부세가 현재 전체 예산은 45%를 넘고 있는데 작년도에 약 한 600억 원, 금년도에도 한 600억 원, 또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가 한 600억 원 정도가 계속해서 현재 지금 결함이 생겨요 현재 지금요. 그래서 지금 돈을 써야 할 때는 많은데 돈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군이
완주군이나 뭐 익산시 같이 자체 재원을 갖다가 조달하기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국가 예산 확보를 하면은 또 부담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비로. 그러다 보면은 한계에 지금 복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여러 번에 거쳐서 농업 예산에 대해서 뭐 보조를 50% 올려줘라. 참 좋아요, 저도요. 50%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마음 같아서는 한 80% 올리고 싶어요. 그러나 돈이 있어야 무엇을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 그런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인근에서 얼마 전에 순창군에서 1세에서 17세까지 군비로 해서 이제 지금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지금 예산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우리 군은 국가가 주는 것 말고 국가가 주는 것이 0세 경에는 어린 애들 아동 수당을 한 달에 10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타 군비로 지금 1세부터 순창군은 17세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문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애들만 현재 지금 1세에서 7세까지 월 1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요. 그래서 지금 순창이 그렇게 한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우리 군에 있는 서민들이 순창으로 이제 주거지를 넘겨야 할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도 이것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문화 가정은 빼고 나머지기 1세에서 우리 군도 17세까지 이것을 주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지금 한 3억이든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내년도에 지금 현재 23억 원을 추가로 지금 국비가 교부세가 안 와버리는데 그거 확보하려면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이제 지금. 그래서 김학중 의원님께서 방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문제는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돈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좀 사업도 또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그리고 앞으로 임시군이 미래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한해서 아마 내후년부터는 아마 국가 경제가 나아지니까 우리 지방 경제도 같이 나아질 거예요. 그래서 내년이 제일 고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부채를 좀 발굴해서 의원님들 승인을 지금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 지금 출산 장려금 이 문제는 당장에 떨어지는 발등의 불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창구가 같이 보조를 맞춰서 우리 군도 1세에서 17세까지 아동들한테 매달 10만 원씩 줘야 할 거 아닌가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실군의 재정 자립도가 지금 8%에 지금 9% 진입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도 군수님께서 우리 임실 군민들과 그다음에 우리 임실 군민들이 좀이나마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다각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해 주신 데에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없는 지원이지만은 조금이나마 더 활용도가 높게 정책 방향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항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의원님. 예,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취지축제 성황리 마친지에 대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정말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황중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거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약간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추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임실군 예산 중에 토목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이 몇 프로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잘 24%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가장 높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무주, 진안, 순창, 장수 경우 17%에서 21%입니다. 우리는 이제 24%인데요. 1%라고 하면 6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 잡았을 때 4%면 240억이고요. 다른데 가장 낮은 17%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근 400억 가까운 돈이 이제 그 토목 예산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저희들도 지역 소멸 기금이 좀 많이 확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은 행정이나 의원이나 우리 국민들 다 똑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64억 하위권을 받은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행감 때 좀 질의가 오고 갔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을 보니까 지침하고 우리 임실군에서 수행한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중앙정부의 지침은 군수 공약 사업은 제외한다. 두 번째, 단독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지양해라. 세 번째, 기존 시설 인프라에 대해서 추가를 하거나 그 기존 시설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용역을 수립을 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니 중앙정부에서 로드맵을 작성해 줄 테니 그 빈 공간을 채워줍사. 이런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그 지침에서 우리 임실군에서 제출한 내용이 부합되는 부분이 거짓없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낮은 부분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와 관련된 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혹시 국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 절차는 좀 밟고 있습니까? 국민들의 의견 수렴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의견도 물어보고 그래서 지방 소멸 기금을 상위급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받는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우리 지금 현재 치즈나 요구르트를 만드는 우유 있지 않습니까? 우유가 지금까지는 홀스타인에서 젖을 짜서 그걸로 해서 지금 근 60년 이상 지금 치즈를 만들었는데 이 대개 가공 치즈를 주로 만들고 있고 고다 치즈를 만드는 숙성 치즈를 만드는 것은 아주 적습니다 현재 지금. 그래서 이 금년부터 국립축산과학원에 그 협약을 맺어갖고 매년 30마리씩 홀스타인을 갖다가 저지종이라는 품종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지금 그 계획을 서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지종으로 바꾸면은 물론 그 마리당 젖을 생산하는 양은 적지만은 그것이 고부가 같이 치즈를 만들 수 있고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농가 소득 증대도 가하고 여러 가지 좋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품종 개량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한 마리에 지금 품종 개량하는데 31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치즈 농협도 현재 지금 생산 농가들 그 사람들이 만든 것도 별도로 그것도 저지종으로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은 지금 젖소를 젖소 농가들이 아침에 우유도 짜야 하고 저녁에 우유도 짜야 하고 또 어린 새끼도 키워야 하고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못해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이 지금 저지종으로 생산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인력도 늘는 일자리도 생기고 또 치즈도 많이 팔 수 있도록 말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소재로 해갖고 현재 지금 그 행안부에다가 그 지방 소멸 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모든 계획을 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저지종과 관련해서 이 대응책도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요. 나름대로 뭐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젖소 4,800두를 기준으로 5년 계획을 세웠을 때 1년에 뭐 15개 수정란을 이식을 하고 별도 종을 이제 보급하는 사업들도 진행하는데요. 전체 농가들이 저지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뭐 상당한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표 설정은 잘 하셨지만 그게 현실화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아까 이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번 이제 22일 날 상임위 때 그것과 관련한 어떤 사업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군비가 한 60%, 70% 투하되는 하드웨어 사업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없는 사업은 안 될까? 작년에 지방채 140억 가지고 한번 서로 설전이 오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지방채 발행은 절대 없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140억이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내년도 사업에서 하드웨어와 관련된 이 부분이 군비가 막중하게 투자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채 발행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에서 승인하는 과정이 저는 난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항중 의원님이 제기하셨던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전달한 것 같은 느낌이 받을 정도로 같은 생각인데요. 하드웨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취약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종합적인 소프트웨어 사업의 전환이 대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민 군수님이 3선을 거치면서 임실군에 남겨놓은 어떤 커다란 족적에 대해서 저는 치하를 합니다. 그리고 관광 인프라를 통해서 임실군이 전국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준 것도 저는 하드웨어 예산에 대한 집중력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업들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이제는 예산에 대한 전환을 심도 깊게 고민하면서 지속 가능한 임시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의견들도 충분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들을 남은 기간 동안에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토목사업비가 그 인접 시금보다도 많다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토목사업비 이런 사업비는 거기가 다 도에서 보조 사업으로 내려가고 지시부담을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러면은 인접에 뭐 순창이나 진안이나 장소나 이사는 이런 데에서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옥정호 붕어섬 개발이라더니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지금 뭐 오수에 세계적으로 제일 큰 개 동물원을 조성한다더니 또 성수면 성수산 일대에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시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외타 또 이 치즈 테마파크 여기도 이렇게 지금 많은 사업비를 투여하고 투자를 하고 또 금년에도 지금 지난번에 치즈 축제를 통해서 4일 동안에 지난번에 작년에 팔던 여러 가지 뭐 치즈라더니 음식이라더니 이런 그 매출액에 비해서 금년에 아까 뭐 67%가 늘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현재 지금 그런 성과가 있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 있고 도에다가 국가 예산도 확보도 하지 말고 가만히 쉬면은 그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저도요 사실은요 지금 만 10년이 넘었지만은 때로는 말이요 편히 쉬고 싶어요 지금 현재요. 그러지만은 삼선을 통해서 무소속을 통해서 임실 군민들이 뽑아졌기 때문에 그만두는 그 시간까지 임실군을 위하고 임실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어제도 말이에요. 붕어섬에 가갖고 오후 3시 가갖고 5시 끝나고 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고 의원님들이 예산 확보를 안 해주고 편하게 지나가면은 1년 8개월 후에 편하게 그만두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도 좀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테마파크를 통해서 작년에 225만이 오셔가지고 36억인가 매출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옥정호에 투자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많이 오시고요. 그 입장료로 9억의 매출 효과를 냈습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에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그 1,000억씩 들어가는 대규모 예산을 투자를 해서 36억의 소득을 올렸다, 입장료 9억을 올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 그 자체만 가지고 통계를 내어서 보고를 하게 되면 예산 투자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니 그 인근 지역 카페, 식당, 주변 등등에 있어서 실제 소비되고 있는 그 액수들도 좀 종합해 주어서 이후에 단계별로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인근의 지역 경제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인프라를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또 민간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그래서 행정 투자 대비 민간의 투자의 효율성과 그 성과물들의 지표를 데이터로 제시해 줬을 때 그 투자한 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겠냐, 이런 제가 이제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그 자체만으로의 어떤 가시적인 이 성과물은 있지만 실질적인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데이터도 제시해 줘야 된다.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일회성 시설물이 될 가능성도 저는 많이 있다라고 보고요. 기후위기 대응 심각성에 있어 관광의 인프라가 축소되었을 경우 그 시설들은 결국 낙후되는 수순의 어떤 시설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군수님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그 투자 예산이 국민을 위해서 실질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실 군민 여러분, 주민소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장종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임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신민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업복지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올해는 미국, 중국, 유럽 등 선진국을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해 실감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피해 금액도 수백조 원에 이르며 우리나라 역시 이상기온에 따른 사상 최초 수석 명절까지 이어진 폭염, 국지성 호우, 벼멸구를 비롯한 병해충 피해, 한파 등 복합 이상기후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정질을 통해 기후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탄소 배출 절감을 통해 탄소 중립 실현 1번지 임실군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탄소 중립 목표 선언 이후 대통령 소속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기후 대응을 위한 국가적 움직임에 발맞춰 임실군에서도 우리 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2023년 12월 3일 11개과 19개 팀이 참여하는 임실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 개최한 용역 중간 보고서에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정작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탄소 중립에 대한 인지 또한 낮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쓰레기 배출량, 물 사용량 등을 줄이는 등 친환경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인식 확산 및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탄소 중립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린 뉴딜의 성공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 완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다양한 과제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완주군을 포함한 11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산 집행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실군도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거듭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선제적, 선도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임실군 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제안한 탄소중립 인식 확산 교육 진행 및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적인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정흠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흠 의원님께서 탄소중립 인식 확산 교육 추진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그간의 심각한 기후위기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의원님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2023년 5월에 임실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제도를 제정하였습니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본계획 수립을 2023년 12월에 시작해서 오는 11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금년 9월에 위원회도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길 수 있도록 참여 확대를 위한 실천 거버넌스 구축에 매우 중요한 탄소중립 교육 의무와 추진단 운영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내년도부터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은 2021년 6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중앙정부는 2023년 예산서부터 작성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현재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 중인 사안으로 향후 정부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맞춰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 기본계획에 반영된 감축 사업과 연계한 예산 편성 운영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탄소중립 용역에 대해서 임실군을 저는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3일에 착수 보고회를 할 때도 13개과 19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역대 용역하는 과정에 한 개 용역 주제를 가지고 해당되는 관련 부서가 그렇게 참여해서 하는 것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에 진행됐던 중간 보고회 때 물론 이때는 인사이동에 의해서 절반 이상의 팀들이 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팀에서 다 그 관련된 부서 연락해서 모두가 참사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이 참여하는 중간 토론회도 개최하면서 민간인의 목소리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탄소중립 심의위원회도 민간이 참여하는 조직을 구성을 했습니다. 또 그분들의 역할과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또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행된 용역에 대해서 저는 임실군의 행정에 대해서 정말 칭찬과 격려를 마다하지 않고 싶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이 결과물들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보하는 부분은 저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를 통해서 예산과 정책이 매년 어떻게 수립되어 있고 어떻게 집행되어 있고 그 결과는 무엇을 도출해냈는지 매년 결산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다 보면 그 계획 목표인 5년이 되었을 경우 우리가 원하는 탄소 중립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이 되게 되면 국가에서도 탄소 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막대한 예산 계획이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임실군이 이러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정주권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 토대가 될 거라고 보고요. 이런 과정들이 제대로 준비되고 세팅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2030년 임실군이 인구가 증가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도 좀 준비를 하고 탄소 중립 용역에 맞게 예산과 정책이 일관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꼭 농촌이 소멸되는 지역이 아니라 증가하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계신 우리 신민 군수님께서 정말 임실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용역 계획에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 예산제를 통해서 보다 큰 성과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행정안전부가 현재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을 지금 개정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거기에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면은 그놈 시행에 맞춰서 잘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김정은 의원님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유권을 상정합니다. 임실군의 회유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